안녕하세요, 오토유거 제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C300 한국에서 인증이 제일 처음으로 났다고 하죠. 그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작 대비해서 굉장히 낮아진 다운포스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뿜뿜뿜뿜 품어내고 있고, 앞쪽 같은 경우는 기존의 S클래스와 E클래스의 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잘 가져간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그래서 누가 봐도 벤츠다. 특히 이 앞에 있는 이 커다란 삼각별, 얘가 누가 봐도 벤츠라는 느낌이 들고, AMG 라인을 달면서 하단 범퍼 부분이 굉장히 스포티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독일의 자동차들 중에서 정말 스포티하게 생긴 상위 쪽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에어 인테이크도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공기 저항 횟수나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한 것 같고,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디지털 라이트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서도 시야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겨울 타이어가 껴져 있어요. 18인치 타이어가 껴져 있는데, 독일에서 출시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는 휠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죠. 19인치까지도 탑재가 가능하고요. 17인치까지도 다운사이징해서 탑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옆에 같은 경우는 여기 이 부분도 AMG 라인에서 추가로 장착을 한 건데, 나는 이게 되게 예쁜 것 같은데? AMG 라인 선택을 했을 때 저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걸 뺄 수도 있지. 근데 나는 이거를 넣음으로써 이 앞에 납작한 그 느낌이 얘랑 같이 어우러져서 옆에도 플랫한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서라운드 뷰까지 달려있는 이 카메라 보실 수 있고요. 제원의 경우도 살펴보면 이전 세대 모델 대비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곧 실내 공간도 넓어졌다는 의미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전폭이 1820mm, 전장은 4751mm, 휠베이스는 2865mm 수준을 자랑합니다. 덕분에 후륜 구동 기반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2열 공간이 늘어나서 거주성을 더했다고 합니다. 후면부로 싹 와보면, 야, 이것도 가짜지? 이것도 하이드 머플러네요. 하이드 머플러가 벤츠에서 제일 처음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벤츠 이 하이드 머플러가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야. 아우디나 BMW에서 만드는 이 하이드 머플러는 뭔가 누가 봐도 가짜 느낌이 나는데, 얘는 진짜 같아. 실제 배기구를 불라면은 절대 진짜 안 보여. 여기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진짜 안 보여서 이런 부분은 진짜 잘 만든 것 같고, 라이트 부분 저는 조금 좀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 왜냐면은 이게 C클래스, S클래스, E클래스가 사실 이 라이트 부분이 거의 되게 많이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S클래스가 여기에 뭐 좀 더 이렇게 라이트가 더 있고 이런 부분이 다르지, 뭔가 이 똑같은 거를 C클래스는 이렇게 이런 거, E클래스, S클래스 약간 이런 느낌이라, C클래스에 진짜 모든 첨단 장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앞차 감각 유지부터 시작해서 뭐 ACC 기능, 그 다음에 3D 서라운드 뷰부터 시작해서 진짜 모든 안전 장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베이비 S클래스라고 약간 닉네임이 있으니까 그럴 정도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안정성은 정말 최고지 않나 싶어요. 트렁크 공간도 전작 대비 45리터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총 360리터의 트렁크 공간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기내용 캐리어 2개랑 그다음에 일반 백팩이랑 카메라 장비랑 그리고 뭐 이런 박스 넣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공간이 확보가 되고, 이거를 다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 안에. 야, 된다. 야, 진짜 넓어. 안 돼. 내가 좀 큰. 야, 근데 이만큼 짐이 실려있는데도 들어갈 정도면은 굉장히 넓은 거 아니야? 공간을 진짜 많이 뽑아냈네.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아 보여. 그냥 C클래스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게다가 이 디자인 자체가 기존 C클래스에 비해서 약간 좀 더 동글동글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더 작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예전 이 C클래스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내로 한번 가보죠. 자, 뒷자리 한번 타볼게요. 야, 이거 뭐야? 여긴 진짜 편하다. 와, 얘가 지금 AMG 라인이라서 그런지 이 시트가, 이거 알칸트라지? 알칸트라 여긴 가죽이고, 이런 거 진짜 되게 예쁘게 잘 만들었네. 그래서 진짜 편하고요. 이 앞에 시트가 이 안쪽으로 움푹 패여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제가 운전했던 그 포지션인데도 불구하고 무릎도 이만큼이나 공간이 남고, 뒷자리 상당히 편한데? 천장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앉은 키가 크다고 얘기를 하면서 리뷰를 하는데, 여기 손바닥 정도는 들어갈 만큼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이런 부분 공간을 되게 잘 뽑아냈어요. 이쪽 안쪽 공간을. 뭐야 이거. 오, 야, 이거 봐. 조절이 장난 아닌데? 야, 뭐 약간 이거 같아. 이 손잡이 같은 경우도 되게 좀 럭셔리하네. 근데 여기가 겨울엔 좀 차갑고 여름엔 뜨거울 것 같아. 지금 얘는 3존이 아니거든요. 환풍구인데 여기 온도를 따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아마 옵션일 거야. 근데 보통 그 옵션이 없으면 여기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 뭘 놓으라는 건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안 들어가. 메모리 카드 하나 들어가. 야, 이런 건 들어가 있다. 여기 냅둘게. 자, 이게 이제 C클래스 이번에 풀체인지 되면서 이 실내 공간이 가장 눈에 띌 수가 있겠죠. S클래스의 에너지를 이어받아가지고 짜잔 하고 변신했지. 하지만 S클래스는 또 다시 변신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었지. 11.9 상당히 크네. 공조기를 조절하는 그런 부분이 물리적 버튼으로 준비가 되어 있진 않지만 여기에 따로 우리 스크린을 나눠서 바로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해놨어요. 내비게이션을 키더라도 이 부분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항상 이 공조기를 따로 이렇게 어디 들어가서 막 조절하고 이럴 필요 없이 딱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 다만 단점은 햅틱 반응이 없기 때문에 진동이나 이런 거가 없어서 내가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가 손으로 전달되진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기존에 E클래스 새로 나왔을 때 처음 달렸던 그 스티어링 휠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스틱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보다 얇아졌지, 뭔가 제 생각에는 조금 허접해진 느낌이야. 이런 뼈대도 여기 이런 데도 좀 아쉽고, 버메스터 서라운드 스피커가 달려 있어서 뭐 여기 이것도 스피커일 거 아니야. 이것도 스피커고. 근데 생각보다 스피커가 많이 달려 있진 않네. 보통 막 이런 데도 달려 있고 막 이런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달려 있지 않아. 사이드만 봤을 때는 그냥 여기 하나 둘 끝. 그리고 여기 중앙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밖에 없어서 그 부분 좀 아쉽고, 이쪽에 지금 엉뜨 시트 열선이 들어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AMG 시트라서 그런지 통풍 시트는 안 달려있어.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나는 솔직히 알칸타라를 오래 탔지만 알칸타라를 탔을 땐 통풍 시트는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얘가 땀을 많이 흡수해주기 때문에 세척만 잘하면은 땀 때문에 이게 막 불편하다거나 이런 느낌은 사실 많이 안 받아서 그런 부분은 뭐. 그리고 여기는 되게 노멀한 그 벤츠 센터 콘솔, 그리고 그 외에 이런 거 3개 있는 거 정말 벤츠 같다,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일단 저희 주행을 하면서 이 차가 AMG지만 그래도 약간 컴포터블한 그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아우토에거 제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악군이라고 합니다. 악군입니다, 악군. 악군 이 친구가 지금 한국에 이제 거주를 하면서 차에 관심이 엄청 많아요. 또 실제로 뭐 차 쪽으로 일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다 보니까 저랑 연이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본인 소개를 한번 해보시죠. 저는 국내에 차량이 먼저 들어오기 전에 차량들을 먼저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지금 독일에 나와서 같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내 라이벌이야. 내 컨셉이 유럽의 신차를 한국어로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독일 유럽 현지에서 이건데, 아니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와버리면 어떻게 해? 그래도 현지에 살고 계시는 거라, 또 제가 비행기 타고 가서 한국에 또 전달하는 거라, 또 뭐 컨셉이 겹칠 수 있지만 내가 또 잘해야겠네 더. 벤츠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 C300을 갖고 이제 AMG 라인이고 후륜 구동이죠. 258마력. 우리가 하루 종일 좀 타고 다니다가 이제 렉을 돌렸잖아. 근데 나는 모르겠다. 이게 많이 달라졌나? 이전 C클래스에 대해서 주행 성능이나 이런 느낌이? 사실 전보다 조금은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게 둔한 사람한테는 느껴지기는 좀 미미한 정도인 것 같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실내 외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 설명했듯이 그 정도가 가장 베스트일 것 같고, 주행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실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내를 제일 중점으로 보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 하는 풀체인지 모델이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 공조기 버튼은, 분리 버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항상 모든 리뷰 때마다 말하는데, 있기는 여기를 따로 빼놓은 게 이 부분이 참 좋긴 하다, 그치? 그나마라도 딱 보이니까 바로바로 작동할 수 있는 게 불편하다고는 하는데 좀 괜찮은, 그나마. 근데 이게 나는 이 벤츠의 약간 단점이라고 보여지는 게, 아우디 A6, A7, A8 같은 경우는 터치 디스플레이가 어쿠스틱이랑 햅틱 반응이 같이 온단 말이야. 소리도 나지만은 이 진동이 패드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약간 핸드폰 쓰듯이, 태블릿 PC나 이런 거 쓰듯이 하는데 얘는 그게 없네. 작동할 때 작동됐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아마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언젠간 좀 반영해주지 않을까? 근데 얘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단순 그걸로 되진 않잖아. 왜냐면은 진동 패드가 들어가 있어야지 얘가 진동이 울리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이게 조금 아쉽지. 하드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상태잖아. 장점은 이제 버메스터 사운드가 들어있어서 사운드가 굉장히 좋더라고. 아까 내가 오는 길에 들었는데 이거 예쁘다,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밤에 보면 조금 더 이뻤을 텐데 지금 보면 되게 좀 아쉽고, 미니 S클래스라고 해서 많이들 이제 똑같다 이러는데 아무래도 젊은 층을 조금 더 공략한 모델이다 보니까 통풍구가 S클래스 대비해서 조금 더 큰 모양을 띠고 있는 게 진짜 좀 젊은 층을 공략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미니 S클래스라고 너가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건데, C클래스가 이제 미니 S클래스다 하고 나왔잖아. 근데 S클래스는 또 도망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오늘 들었거든, 딜러한테. 독일에서 그러니까 EQS를 주문하는 사람들 중에 하이퍼 스크린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없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 문제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차량에 반도체가 들어가잖아. 이 반도체 수급이 어렵다 보니까 하이퍼 스크린 같은 경우도 그 옵션을 달라면은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 말로는 평균적으로 100대 중에 10대 정도밖에 하이퍼 스크린이 안 들어간대, EQS에. 주문 지금 들어가는 것 중에. 독일 자체 내에서도 하이퍼 스크린을 탑재한 EQS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지. 이런 거를 한국 시청자들이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EQS 450 플러스 AMG 라인이 지금 출시한 상태에서 초기 물량에만 하이퍼 스크린이 적용이 되고, 또 나중 모델에서는 이제 우드 트림이 들어가는 모델들로 바뀌어서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EQS가 하이퍼 스크린이 없으면 참 아무것도 없는 차긴 한데, 지금 약간 시속 100km 언더로 주행했을 때 주행 느낌은 어때? 허리가 아프다거나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고, 시트 자체가 AMG 패키지라서 그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하다는 느낌도 있지. 아무래도 약간 AMG라서 AMG라서 그런 거 같은. 확실히 하다는 느낌이 더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거는 약간 벤츠 느낌은 아닌 것 같아. 3 시리즈 느낌이 오히려 벤츠보다는 BMW 느낌에 가까운 느낌? 가속 치고 나가는 거는 2000cc를 가지고 260마력을 뽑아내다 보니까 이 터보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반응이 즉각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C300이지 조금 마력 높은 C200 느낌? 1000cc 가지고 이만큼 마력을 뽑아내는 그치. 것 자체가 그치. 벤츠의 기술은 인정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운 사이징을 진짜 잘했네. 앞으로 나올 C63 AMG 같은 경우에도 2000cc에다가 전기 모터를 얹어서 나온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 좀 특성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C300 같은 게 조금 아쉬운 느낌은 많이 들어요. 20마력 정도가 이제 EQ 부스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속을 할 때 이제 20마력을 더 끌어 쓰는데, 모르겠다. 내가 콱 온다는 느낌은 안 든 것 같아. 이따가 한번 너가 운전을 해봐봐. 최고 속도가 얘가 250이거든. 좀 밟고 싶은데 차들이 많아서. 근데 나 이 차 답답한데 좀? 어떤 부분에서 그냥 가속이든 뭐든 좀 뭔가 답답한 느낌이 있어. 계속 전기차나 더 높은 느낌 차만 타다가 그런가? 아니, 이게 확실히 2000cc의 느낌이 나요. 3000cc가 땡기는 느낌이랑 달라. 같은 260마력이라도 3000cc랑 2000cc랑 그 땡기는 느낌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 만드는 걸 억지로 만들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실제로 나가는 거는 잘 나가. 그냥 내 느낌적인 느낌이 뭔가 내가 항상 내 유튜브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아우디랑 벤츠랑 BMW가 같은 마력에 같은 토크를 가지고 있어도 얘네들이 지향하는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벤츠 같은 경우는 내가 밟아서 실제로는 150을 달리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철학이라고 한다면, BMW는 정말 그거를 운전자가 직접 몸소 느낄 수 있게 정말 다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똑같이 만드는 거고, 아우디는 약간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반반? 좋게 말하면은 두 마리의 토끼를 적당히 잡았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이도저도 아닌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유럽에서는 그 아우디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유럽 사람들이 아무래도 되게 가정적이란 말이야. 되게 가정적이고 칼퇴도 되게 많이 하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애들이 내리는 순간 달리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타는 순간 아빠야 이러면서 약간 이런 느낌? 가족용으로도 잘 쓰면서 개인 펀 드라이브도 어느 정도 적당히 즐길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우디가 유럽에서 인기가 좀 많거든. 문화의 차이지, 어떻게 보면. 아우디가 좀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벤츠, BM, 아우디 이렇게 독삼사라고 해서 순서가 좀 매겨졌다고 하면, 맞아. 지금은 볼보에 아우디가 잡혀가지고 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라 그런 부분이 아쉬웠는데, 자, 여기 봐봐. 볼보 보여? 오늘 볼보 본 적 있어? 한 번도 그치? 볼보가 그만큼 인기가 없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볼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볼보가 마감 처리나 이런 것들이, 하다못해 내가 아는 형은 XC60을 탔는데 이 손잡이가 부러졌어. 지금 새로 나온 거 바로 전 모델. 후대 차가 넘어가서 약간 메이드 인 차이나로 확실히 되면서 그렇게 된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우는 어때? 제가 벤츠를 많이 타보진 않았는데 제가 C63은 몇 번 타봤거든요. C63만큼은 아니어도 노면을 읽는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차 하체나 이제 차 보디 전체가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 있지 않나, 네, 그런 느낌이죠.
C63은 근데 너무 좋지. C300은 C200으로 부족하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조금 돈을 더 투자해서 사기엔 딱 좋은 것 같아. 이게 한국의 출시 가격이 얼마로 나왔어? C300, C200 둘 다 아직 가격은 나오진 않았는데 만약에 이제 옵션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지금 같은 차가 들어온다 그러면 대충 6천만 원 조금 넘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트림에 들어가는 것들이랑 리어엑스 이런 게 추가된다고 하면 7천만 원 조금 안 되지 않을까. 맞아. 이 차가 지금 리어엑스 옵션이 안 붙어 있단 말이야. 넣을 수 있고 뭐 많이 아시겠지만 독일은 이제 다 그거를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옵션을 빼고 이런저런 옵션을 더 넣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타고 있는 이 차가 65,000유로야 8천만 원 조금. 그치 넘지. 그래서 내 유튜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내가 몇 년 동안 이 차를 되게 많이 보면서 한국에 출시되는 거랑 이런 가격을 보니까 65,000유로면 그냥 65,000에서 공을 빼고 10,000원 붙이면 돼. 그러면 6,500만 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비슷하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딱 요 옵션이면 그 정도 나올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리어엑스나 이런 것들 파노라마 윈도우나 이런 거 붙게 되면은 한 7천만 원대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되게 괜찮지 않아? 6,500에서 7,000이면?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11월 달에 독일에 한번 갔다 와서 이제 다른 유튜버분 재벌TV 유튜브에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무슨 C클래스가 7천만 원이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한국에서는 또 그 가격이면 아마 또 이 가격에 C클래스를 산다고? 지금 나오는 C클래스가 얼마야? 지금 나온 C클래스가 6천만 원까지 나오니까 250? 250 AMG라 250 AMG가? 근데 C300이 6,500이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가격인데 아직도 나와봐야 아는 문제니까 옵션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리어엑스를 넘을 때 7천만 원 되면 그건 이제 총 맞아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C 클래스는 리어엑스 옵션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가는 뭐 하다못해 C300이라도 그 후륜 조향 시스템이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긴 해. 물론 2.5도밖에 안 돼 각도는 S클래스보다 완전히 떨어지긴 한데 2.5도만 해도 지금 현재 A7이나 그러니까 아우디 A7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랑 거의 견줘도 될 만한 옵션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또 동급 대비해서 진짜 옵션이 최초로 적용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벤츠코리아가 그렇게 해줄까? 그러니까 아우디 따지면 A4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C클래스랑 동급이 BMW는 3시리즈인데 걔네들은 없단 말이지 아직은. 나도 이제 벤츠를 막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도 참 가성비 좋게 만들지 않았나는 싶어.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긴 하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고급스럽게. 근데 모르겠다. C클래스가 고급 라인까지는 안 가니까. 독일에서도 A8이나 S클래스가 이제 럭셔리 오버클래스라 그러고 그 A6 그 다음에 E클래스 이게 이제 오버클래스라 그래. C클래스, A4 뭐 3시리즈 이런 애들은 이제 미들클래스라 그러거든. 미들클래스로 따졌을 때는 이런 것도 약간 나쁘진 않지 않나. 조금 올드한 느낌도 안 들고 그리고 보니까 해가 비쳤을 때랑 안 비쳤을 때랑 색감이 약간 달라지더라. 근데 나는 이거 피아노렉 이건 진짜 싫어하는데. 다행히 C300 한국에 들어올 때는 요거가 여기에 적용돼서 아 그래요? 한국 분들은 또 좋아하실 거예요. 이거 진짜 손때 많이 붙거든. 그래서 맞아. 여기다 PPF 많이 하시는데 근데 한국은 이제 PPF가 너무 잘 돼 있잖아. 가격이 저렴하더라고. 이런 거를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게다가 재료가 메이드 인 차이나도 아니잖아. 다 독일제나 아니면 다 유럽제 쓰잖아. 보통 보면은 독일제 많이 쓰더만. 독일제를 제일 많이 쓰지. 근데 똑같은 독일제 갖고 가서 공인비가 싸니까 일단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포르쉐 GTS 새로 나올 차가 밖에 랩핑하는데 얼마 달라 그런지 알아? 4,000유로 달래. 600만 원. 600만 원인데 550만 원에서 600만 원. 전체 PPF? 전체 PPF. 그러면은 많이 차이 안 나는 거였어요. 거의 전체 아, PPF는 그래? 4에서 500 정도. 그래도 한 100, 200 야 4에서 500이랑 5에서 600은 야 100만 원이면은 야 버메스터 이거 스피커 한 2개 정도 더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100만 원, 200만 원이면 휠 튜닝을 할 수도 있는. 그래. 그러니까 그게 얼마야. 튜닝이 야 100만 원씩 모여가지고 하나 튜닝을 더 하는 건데. 독일 같은 경우는 C클래스 쿠페에는 17인치 1개랑 18인치 1개가 들어가. 그리고 C클래스 쿠페 AMG 같은 경우는 18인치 2종류랑 19인치 5종류. 쿠페형이랑 리무진 형태가 있단 말이야. 리무진 형태는 17인치 2종류, 18인치 3종류. 그리고 리무진 중에서 AMG는 종류가 더 많지. 리무진 형태는 어떤? 형태의 차이지. 세단이 리무진 형태야. 아
한국은 그냥 세단이. 맞아 세단이라고 하고 해치백이라고 그러잖아. 또 이게 뒤에 긴 거는 아반트, T 모델 그런 것들이 이제 해치백 형태. 확실하게 한국은 몇 개 들어오질 않는데 E200 같은 경우에는 아방가르드 모델에는 18인치 세 종류, AMG 라인을 선택했을 때 18인치 한 종류, 19인치 한 종류, C300 AMG 라인에서는 19인치 세 종류. 이 휠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C200이 아니라 이 C300을 사야 되는 거고, C200 사기에는 휠이 너무 아쉬운데 이러면은 무조건 또 C300 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많지 한국은.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튜닝샵을 거쳐가지고 AMG 범퍼를 바꾸거나 아니면 뭐 이제 휠을 직수해서 바꾸거나 이런 방법을 많이 택하는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출시할 때 같이 공식적으로 이런 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주잖아. 근데 그 외에 다른 휠을 쓴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개런티를 안 해줘. 차체의 그런 결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휠 베이스가 틀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얘한테 너무 무리한 신발을 신겼다는 거지.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튜닝 업체에서 인증한 거는 괜찮은데 어느 이 차랑 해서. 근데 가장 좋은 건 사실 얘네들도 이 차를 출시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거쳤을 거야. 이 타이어를 껴보고 몇천 킬로를 타보고 또 저 타이어 껴보고 몇천 킬로 타보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검증이 끝난 휠을 얘네들은 인증을 해서 이렇게 우린 달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 외를 꼈을 때는 이제 독일 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개런티를 안 해주는 거죠. 독일 와서 제일 좀 의아해하고 신기했던 게 5 시리즈에 118D 휠이 껴져 있고, 웬만해서 2급의 이 휠이 맞나라고 싶은 휠들이 많이 껴져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내가 C300을 샀어. 근데 한국 같으면 C300이면 뭐 들어가? 19인치 들어간다며, 그치? 차마다 다른데 벤츠가 특히 그 차체에 비해서 휠을 크게 쓰지 않아. 그러니까 21인치 끼는 벤츠는 많이 안 보이잖아. 아우디 같은 경우는 휠을 좀 많이 크게 쓸 수 있게 하고, BMW도 마찬가지고. 근데 벤츠 같은 경우는 지금 C300도 맥시멈이 19인치란 말이야. 20인치가 안 나와 공식적으로. 19인치를 달므로써 물론 되게 스포티하고 하지만은 컨버터블한 거에 반감이 된단 말이야. 그거에 따라서 나는 C300의 이런 엔진을 타고 싶지만 이렇게 너무 스포티한 노면의 주행 그 느낌은 싫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18인치로 가는 거지. 독일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사이즈를 줄여서 타는 거야, 일부러. 그러니까 한국은 고성능 엔진이면은 무조건 거기에 맞는 큰 휠을 달고 나오는 게 이제 옵션인데, 그렇지 않지. 여기는 오히려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거는 진짜 확실히 독일이 아무래도 생산국가니까 더 좋은. 그치. 근데 생산국가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게 그냥 한국의 문화인 것 같아. 나는 그게 현기차만 해도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K7을 구입을 하셨는데 프리미엄 패키지, 무슨 패키지가 있잖아. 거기에 맞춰서 프리미엄 패키지를 하면 17인치 타이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 물론 고를 수 있어. 17인치, 18인치 뭐. 근데 그거는 거의 없고, 그 다음 패키지로 넘어가야지 19인치를 낄 수 있고. 근데 내가 제일 비싼 프리미엄 패키지를 했는데 17인치는 못 껴. 그거는 사실이잖아, 한국에서. 내가 사제로 사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사면은 그거는 똑같은 것 같아. 그냥 유럽 자체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 폭 자체가 넓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나라다 보니까, 왜냐면은 이 등급인데 이런 휠이 껴져 있으면은 좀 자기 브랜드 이미지가 딱 낀다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맞아. 독일 사람들 보면 봐봐, 진짜 말도 안 되는 차 많지. 와, 깜짝 놀랐어. 저런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지? 막 이런 거 있잖아. C300 같은 경우도 55,000인가 시작인데 지금 이 차가 65,000인데 여기 옵션 더 붙이면 75,000까지 올라가. 그러면 누가 그렇게 사겠냐? 근데 여기 사람은 탄다고. 왜냐? E클래스 안 타고 그냥 C클래스에서 옵션 더 붙여서 타는 거야. 나는 C클래스 크기가 딱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달라서 차 리뷰할 때 좀 많이 힘들어. 무조건 S클래스가 제일 비싸, 이거 아니거든. E클래스 옵션 빡빡 붙이면 S클래스 나와. 그렇지 않잖아, 한국은. 한국은 그 가격이면 S클래스 사지. 무조건 가격의 갭이 딱 있잖아. 그냥 100만 원이 더 비싸면은 이제 S클래스 사는 거고, 좀 더 내려가면 이제 고가격이면 C클래스 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거야. 그냥 나한테 맞는 사이즈, 나의 감성을 매만져 줄 수 있는 차, 거기에서 내가 더 꾸미느냐 덜 꾸미느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사서 막 20년씩 타버리는 그런 문화가 참 진짜 좋은 거 같고, 진짜 좋은 차 타더라도 좀 이렇게 카푸어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들어. 근데 단순히 모델만 알고 진짜 저 차 비싼 차네 이 정도만 아는 사람들이 딱 그 얘기를 하지. 야, A7 타? A8 타? S클래스야? E클래스 얼마 샀는데? 야, 그 돈이면 그거 사지.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직구를 하는 거야. 내 만족도가 더 높으니까. 야, 이 휠은 어떠냐? 스티어링 휠? 나는 별로야. 왼쪽으로 갈 때는 드래그라고 하나?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를 수 있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운전하면서 내가 이걸 되게 신경 써야 되는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잡혀있는 대로 툭툭툭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뭔가 조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한 것 같아, 이런 거. 최근에 이제 고객이 S클래스를 한번 시승하고 싶다고 해서 고양전 시장에서 서울까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나는 아무래도 손이 좀 두껍고 큰 편이다 보니까 한 손으로 운전하고 핸들을 돌릴 때 이 손바닥 면에 저 터치 부분들이 닿아가지고 알아서 계기판이 막 움직이는, 또한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고, 적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차일 것 같은 느낌. 조작하기가 그렇게 팔이 멀진 않다, 그래도 생각보다. 여기서 보면 살짝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긴 해요. 살짝. 해외 유튜버 분 거 보다가 이제 느꼈던 건데, 지금 날씨가 뜨겁지 않고 헬이 조금 닿았는데도 엄청 뜨겁네요. 오, 뜨거워. 엄청 뜨거워. 여름에 난리 날 것 같은데, 지금 썬루프가 없음에도 이 정도면. 한국 요즘 썬팅이 원래는 그렇게 어둡게 하면 안 되지, 법적으로는. 원래 법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워낙 해가 뜨겁다 보니까 이제 터치를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 독일은 아직도 많이 안 되지, 앞은 안 되지. 뒤는 90% 이상까지 다 되는데, 왜냐면 이게 운전자가 보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경찰이 딱 봤을 때 운전자가 누가 타 있고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돼. 살짝 진하게는 돼. 내가 알기로 20%가 30%까지는 돼, 앞에는. 근데 그 이상은 절대 안 되고, UV 차단이나 이런 필름은 다 붙일 수 있지.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그 30%만 돼도 사람 얼굴이 인식이 되거든. 나 근데 이거 디자인을 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뭔가 좀 약간 마른 목걸이라든지, 예를 들면 좀 SL 약간 그런 느낌으로 했으면은 더 어땠을까 싶긴 해. 아마 그런 거는 S클래스가 바뀌어야 C클래스에도 적용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E클래스가 이제 23년도에도 풀체인지를 예정하고 있어서 아마 그게 어떻게 바뀌냐가 되게 좀 관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하루 종일 이거 타고 다녀봤는데 어때? 평은? 오래 타도 솔직하게 말해서 필요한 건 좀 덜하다. 노면을 좀 많이 읽었다. 많이 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지는 않았다. 이건 어느 차나 좀 동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크린이 좀 많이 뜨거웠던 게 지금 뜨거우면은 여름에 어떨까라는 좀 걱정이 많이 크기도 한 단점이 있는 것 같고, 실내 디자인 솔직하게 말해서 C클래스 그리고 동급 대비해서 좀 역대급이지 않나. 그치. C클래스 아무리 S클래스에서 먼저 보여준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데리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A4나 3 시리즈를 비교했을 때는 역대급이긴 하지. 굳이 꼽자면은 이 차에 적용이 안 되었지만 동급 대비해서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점, 그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박군 형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주행 느낌이 노면을 많이 탄다. 벤츠스러운 느낌이 좀 없지 않나. 승차감도 딱딱하고 차 보디 전체도 좀 딱딱한 느낌이 있었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벤츠에서도 이런 딱딱한 느낌을 즐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3명 다 공통된 게 그거네. 그러니까 주행 느낌이 벤츠 같지 않다는 게, 나도 동감하는 게, 지금 이 차가 물론 겨울 타이어를 끼고 있어. 완전 순수 겨울 타이어를 끼고 있지만 휠이 18인치를 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이제 C300 같은 경우는 AMG 라인 같은 게 19인치가 들어간다며. 그럼 19인치는 물론 겨울 타이어 안 끼고 여름 타이어나 4개월 타이어 끼면 좀 더 부드러워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18인치에 비해서 19인치가 노면을 더 많이 잃는단 말이야. 그 튀는 거나 요철 같은 느낌이나. 근데 어쨌든 18인치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느낌이라면 나는 벤츠의 느낌은 진짜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오늘 밖이 영상 10도, 오늘 아침에 영상 6도 이랬는데도 이 정도 뜨거워진다는 거는, 여름에 30도 막 이렇게 넘어가면 진짜 뜨거워지지 않을까? 이건 되게 단점인 것 같고, 우리가 탄 게 이제 포매틱이 아닐 뿐이지 어쨌든 제일 좋은 높은 트림의 엔진 모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휘발유야, 디젤도 아니야. 근데 이 엔진 소리가 나는 별로야. 이 가속할 때나 나는 느낌이 이 3000cc가 아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부족한 느낌? 요즘 전기차들이 많이 대세에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내연기관차를 찾는 사람들의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감성? 이 엔진 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엔진을 살려고 하는 거고, 배기음 이런 것들 듣고 싶으니까 이제 좀 더 고성능을 살고 싶어 하는 건데, C63, C53 밑에 중에 제일 높은 엔진인데도 이런 사운드 퍼포먼스를 내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 나 처음에 밟았을 때 좀 놀랬어. 그래서 풀악셀을 했는데도 뭔가 AMG 빼고는 제일 높은 사양인데, 그렇다고 되게 정숙한 것도 아니야. 아예 안에가 차단이 돼서 되게 조용하든가, 그것도 아니잖아. 지금 이런 소리,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
차라리 C300보다는 C200을 타는 게 나는 낫지 않나 싶긴 하다, 한국에서는. C200이 아무래도 같은 디자인이긴 하지만 이제 AMG 라인이 안 들어가니까 디자인 면으로 보면 아, AMG가 안 들어가 또 C200은 한국에? 그럼 또 고민을 해보. 야, 이거 선택보기 너무 좁다. 장난질을 너무 잘해놨어. 이거는 한국에서 이렇게 나온다면 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런 거를 하든가, 아 요거는 빼고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너의 말대로라면 C200을 사라기도 되게 애매하네. AMG 라인이 아니면. 지금 한국에서는 처음 출시할 때 이제 C200은 포매틱, C300은 후륜, 그리고 한 1년 정도 뒤면은 반대로 C200이 후륜, C300이 포매틱이 나올 건데, 지금 당장 뭐 내가 사륜이 필요하다, 디자인 조금 신경 안 쓸 거다, 그러면 이제 C200이 맞는 거 같고, 난 디자인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C300 후륜 지금 선택했다가, 아니면 조금 난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럼 좀 기다렸다가 C300 포매틱을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상 저는 아우토에거 제이였고요. 악군이었습니다. 번호였습니다.